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텍스케어의 이세근 세무사입니다. 시간에는 이제 원장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업무용 승용차 경비 처리에 대해서 약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그 개념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개정된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걸 살펴보면 첫 번째로 차량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처리 가능한 기준 상향. 이게 이제 20년도분, 올해 21년도 5월 6월에 신고되는 분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전에는 한 대당 총 1,000만 원까지만 경비 처리가 됐었는데 개정이 돼서 20년도 분부터는 대당 1,500만 원까지 경비 처리가 된다. 중요한 거는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 1,500만 원까지 된다는 거고요.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이 업무용 승용차라는 게요. 이게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1000cc 미만의 소형 승용차나 9인승 이상의 승합차 이런 것들은 해당되지 않고 중간에 있는 승용차들이 이 세법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또 이게 신설이 됐죠. 개인 사업자의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 가입 의무 신설.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아예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좀 법이 셌죠. 개인 사업자보다는. 개인 사업자는 이런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에 가입 의무가 전혀 없었는데 이제 개정이 돼서 21년도 분, 22년도 신고 들어가는 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개인 사업자 중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나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인 경우에는 이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에 가입 의무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게 뭔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자동차 보험 회사에 전화하면 잘 이제 설명을 주실 것 같고요. 한 대는 예외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동 3명이라면 한 대 빼고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총 2대 그게 이제 가입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 만약에 미가입한다면 그 관련 비용의 50%만 경비로 인정해 주겠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업무용 수용차 관련돼 가지고 경비 처리되는 것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19년도와 20년도를 좀 비교를 해보면 차량가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그리고 기타의 비용 이 두 개를 합한 총 비용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이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좀 알고 계시겠지만 원장님들 사업을 하시면서 뭔가 지출이 이루어지면 경비 처리되는 방식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병원에 재무상태표상 자산으로 등록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경비 처리하는 게 감가상각비고 그 해에 지출된 거는 그 해 바로바로 경비 처리되는 게 일반적인 경우죠. 그걸 이제 알고 이제 접근해 보면 19년도 분까지는 감가상각비 차량가액에 대해서는 800만 원만 그리고 나머지 기타 비용이라고 하면 유류대 자동차세 보험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이제 200만 원. 그게 좀 약간 이제 더 늘려줬어요. 사실 너무 적었죠. 사실 경비 처리 한도 금액이. 근데 20년도 분부터는 이제 1,500으로 올려줬는데 이 차량가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800은 그대로예요. 그냥 800만 원만 되는 거고 이제 기타의 비용을 700만 원으로 올려줬다는 거고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분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이제 감가상각비 계산 방식 부분인데 그 자동차를 일시불이나 할부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렌탈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리스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감가상각비가 800만 원 한도라고 했는데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계약하는 시점에서 일단 전체 차량가액에 대해서 그 원장님 병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줘요. 그거에 대해서 전체 차량가액에 대해서 장부가액으로 이제 반영을 하는 거고요. 사실 감가상각비가 계산되는 방식은 선택할 수가 있는데 정액법 5년으로 해라 딱 이게 세법에서 그냥 못 박아놨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보통 이제 업무용 차량 같은 경우에 감가상각비 금액이 그 그랜저 한 4천만 원 기준으로 이 법을 만든 거예요. 왜 800만 원일까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랜저 4천만 원을 나누기 5를 하면 800만 원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법 기준이 된 거고 그래서 매매 같은 경우에는 5년 정액법으로 한다는 거고 렌트 같은 경우에는 매달 나가는 금액의 70%를 감가상각비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월 100만 원씩 나간다고 하면 그 중에 70%인 70만 원. 그럼 이제 1년이라고 하면 840만 원. 이게 감가상각비가 되는 부분이고요. 리스는 약간 복잡한데 월 리스료 중에서 보험료하고 자동차세를 빼고 수선 유지비를 뺀 부분이 감가상각비예요. 근데 만약에 수선 유지비 분이 약간 애매모호하다, 잘 모르겠다, 불명확하다라고 하면 그 임차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를 뺀 금액의 7%를 수선 유지비로 해서 빼서 나온 금액을 감가상각비라고 보는데 이 감가상각비라는 게 또 한 가지 또 부연 설명을 드리면 8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월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장님이 만약에 그랜저를 1월 달에 구매를 하셨다 그러면 이제 그 4천에서 나누기 5 하면 800만 원 경비 처리가 될 수가 있는데 근데 만약에 원장님이 1월이 아니라 7월 달에 구매했다고 하면 그 400만 원밖에 경비 처리를 못 받아요. 왜냐면 총 800에서 나누기 12 곱하기 6개월 나머지 개월수를 하기 때문에 월할 상각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가끔씩 원장님들이 경비 처리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바로 사는 게 낫냐 아니면 내년에 사는 게 낫냐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이 월할 상각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법에서는 4천만 원 기준으로 만들었지만 외제차 1억짜리 이렇게 많이 구매하시니까 나누기 5를 해보니까 2천만 원이 나왔다.
그럼 한도가 800인데 나머지 1200은 이제 경비 못 받나? 라고 이제 의아해할 수도 있는데 올해 인정을 못 받는 거고 이제 못 받는 금액은 향후로 이제 이월돼서 결과적으로는 다 장기 보유하신다면 경비 처리 가능하다. 이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운행일지에 관련돼서 좀 문의를 많이 주세요. 나는 더 경비 인정받고 싶다. 그러면 이제 운행일지를 추가적으로 작성하면 당연히 경비 인정해 주는 거 아니냐, 세법 내용대로. 이렇게 물어보시는 원장님들이 있는데 앰뷸런스 같은 경우에 당연히 100% 병원용으로 썼다고 인정받을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암만 원장님이 총 키로수 대비해서 병원용으로 쓴 게 100%다 라고 운행일지를 작성한다고 한들 출퇴근 시간 것만 사실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하게 1년에 한 대당 1,500씩만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포르쉐를 경비 처리하면 바로 세무조사가 나온다. 이거는 좀 약간 저도 일단 당황한 질문이었는데 이제 원장님들 단톡방에 뭐 그런 얘기가 돌았대요. 본인 담당 세무사가 아침에 와가지고 포르쉐 같은 거 차량 경비 처리하면 바로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이제 구세청에서 얘기가 흘러나왔다. 저는 물론 이제 당연히 얼토당토한 얘기다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혹시 몰라서 얼마 전에 이제 구세청 조사관에서 오래 근무하시다 나온 신분이 있는 조사관님한테 제가 바로 전화를 드려가지고 혹시 사실인가요? 제가 물어봐서 물어본 것 자체로 되게 혼났어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조사관들 입장에서는 포르쉐든 이게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이 고가의 차량들이. 그거에서 바로 세무조사가 나온다? 사실 말도 안 되고요. 고가의 차량을 뽑아낸다고 하더라도 이미 법적으로 이 경비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다 한도를 다 줬기 때문에 법에 정한 대로만 이제 경비 처리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업무용 승용차를 중간에 이제 처분하면 필요 경비를 어떻게 인정받을까?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업무용 승용차별로 800만 원 한도로 경비 처리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경비 처리하지 않는다. 그 경비 처리 안 된 부분은 다음 과세 기간부터 800만 원씩 균등하게 필요 경비로 산입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 1억짜리 차량을 사셨는데 그간 이제 감가상각비로 6천만 원을 경비 처리를 했어요. 재무상태표 장부가에는 4천만 원이 장부가액이 남아 있는데 만약에 원장님이 3천만 원에 팔았다. 라고 하면 1,000만 원 이제 손실을 보신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경비 처리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데 이 법에 따르면 1,000만 원 손실을 받지만 올해는 800만 원만 경비로 인정을 받고 내년에 2월 돼서 나머지 200만 원을 경비 처리해주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이제 그만 실과님의 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세대 3인 공동 계열이면 업무용 전용 차량 세대를 다 가입하실 필요는 없고 말씀드렸다시피 한 대 위에 추가적인 2대만 전용보험에 가입하시면 되고요. 1년에 비용 처리 가능한 금액은 대당 1,500이고 그거의 구성 내역은 이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카니발 시가로는 3천만 원인데 100만 원을 받고 천함에 넘긴다. 제가 말씀드리려면 일단은 병원에 장부상 등록해놓고 경비 처리한 차량이라고 볼게요. 그리고 또 이제 장부가액도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모르니까 그냥 4천만 원이라고 제가 개정을 해서 말씀드리면 시장 가치가 3천만 원이다. 3천만 원에 만약에 팔면 이제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처분 손실을 인식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천함에게 100만 원에 주고 판다라고 하면 4천만 원에서 100만 원, 3,900만 원을 처분 손실로 인식하고 이제 경비 처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업무용 승용차로 이 장부가액에 넣었던 것들은 팔 때 반드시 기록에 남겨야 되고 처분 이익과 처분 손실을 손익계산서에 인식을 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제3자에게 그 마땅한 이유가 있어서 뭐 시가보다 저가로 팔았다고 하면 인정을 받는데 그 세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이라는 거는 뭐 6천 이내의 혈족 그리고 이제 4천 이내의 인척이 해당되는데 천함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요. 특수관계인에게 팠는데 시가보다 5% 넘게 저가 양도를 한다면 이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해서 만약에 세무조사 나왔을 때 그 차익만큼 다 이제 소득세로 다 가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제가격을 받고 판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그 업무용 승용차 관련돼 가지고 이제 질문 주신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드렸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관련된 질문이 있으시면 이 키메디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저한테 직접적으로 연락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